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설기계 운전 기능사, 굴삭기 운전 기능사 과정 중에서 11번 부록에 해당하는 핵심 압축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챕터 1 굴삭기 구조와 기능, 챕터 2 굴삭기 주행 작업 및 점검, 세 번째 안전관리, 네 번째 도로 주행, 다섯 번째 엔진 구조, 여섯 번째 전기 장치, 일곱 번째 전후진 주행 장치, 여덟 번째 유압 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시험 보기 직전에 그동안 배웠던 많은 이론들을 간략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점검하는 그런 순서를 갖는 파트에 해당이 되죠. 네, 핵심 압축 이론 관련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굴삭기 구조와 기능에 대한 압축 이론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한 번 더 기억해내는,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뭐 깊은 내용보다는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고 갈 것입니다. 자, 먼저 제1장 굴착기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제1번 굴착기의 종류. 예, 굴착기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한 궤도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크롤러 굴착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바퀴 형태가 아니라 무한 궤도식이기 때문에 특징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출연하고 있죠. 습지, 사지, 사지라는 것은 이제 모래밭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약지, 지반이 약한 부분에서 작업이 유리합니다. 그죠? 또 작업장 이동이 좀 곤란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이어식 휠 구착기죠. 바퀴가 달려 있는 것. 습지나 사지 등은 이제 서로 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는 곤란하지만 작업장의 이동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럴 때는 이제 타이어식이 편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는 이제 굴착기 구조에서 굴착기의 기본 구조. 네, 아주 굴착기를 큰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기본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데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파트, 2, 3.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장치, 전부 장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부 회전체, 이 몸체를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상부 회전체가 있고, 그다음에 주행에 관련된 하부 구동체 또는 하부 추진체 이렇게도 구분하고 있다는 것. 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음, 네, 먼저 이제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각 부분별 기능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전부 장치, 그다음에 상부 장치, 하부 장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고 와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림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있죠. 무한궤도식의 굴착기. 네, 여기 무한궤도 크롤러를 장착한 것이고 타이어식 굴착기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위에 작업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바퀴를 달았냐, 무한궤도를 달았냐 이거에 따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부분의 굴착기의 구조에서 이렇게 작업 장치, 상부 장치, 회전체를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그림이 우리가 가지고 있죠. 네. 먼저 작업 장치, 전부 장치에서 보면 요 앞부분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들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죠. 붐 실린더가 있네요. 붐이라고 하는 거는 요 팔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팔. 네. 그래서 붐 실린더가 확장하고 수축함에 따라서 상하로 붐을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붐 실린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붐과 연결되어 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죠. 암. 그 다음에 이 암을 또 수축과 확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앞뒤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암 실린더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켓이 있어요. 버켓은 어, 흙을 담아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은 이빨, 버킷 투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있어요. 버킷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링크.
그다음에 버킷 실린더가 있네요. 버킷 실린더. 그러니까 실린더가 크게 이렇게 전부 장치에는 붐 실린더, 붐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 암 실린더, 암을 움직이게 해주고 있는 거. 그다음에 버켓의 움직임을 제어해 주는 것은 버켓 실린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위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한번 물어볼 거고요. 물어보고 있죠. 뭐 물어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상부 장치로 넘어가서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상부 장치로 넘어가서는 이 상부 장치에 회전체가 있으면서 조정실이 좀 있네. 조정실. 여기에 조정하는 각종 기구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카운터 웨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 내부에는 이 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각종 엔진이라든지 뭐 유압을 컨트롤해 주는 컨트롤 밸브의 어떤 장치들이 있다든지 등등이 있겠죠. 요거를 이제 상부 장치라고 표현을 하고, 밑으로 넘어왔더니 이제 하부 장치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부 장치는 또 녹색이니까 녹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이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러. 요거는 이제 회전만 시키는 거죠. 방향을 제어해 주면서 바퀴가 체인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뭐 동력을 전달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굴러가는 정도는 거죠. 동력은 여기 주행 모터라는 친구가 동력을 받아서, 유압의 동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쪽에 있고요. 요 앞에 있는 것은 전방 아이들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롤러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상부 롤러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상부 롤러는 이 체인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하부 롤러는 네 개의 롤러가 있습니다. 그죠? 네 개의 롤러. 하부 롤러가 있습니다. 이거 상부 롤러와 하부 롤러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것은 뭐냐면, 상부 롤러는 큰 힘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를 맞췄는데, 하부 롤러 같은 경우는 이 하중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하부 롤러를 가지고 있다. 한 네다섯 개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트랙 체인이 있고, 요거 체인, 트랙을 이어주는 체인이 있고, 트랙 패드라는 것도 있죠. 패드. 그 다음에 트랙의 길이를, 긴장도 또는 탄성 여부를 조절해주는 트랙 조정기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작업 장치, 상부 장치, 하부 장치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가지고, 작업 장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암이 있고 버킷이 있고, 붐 실린더, 암 실린더, 버킷 실린더, 그죠? 이게 어떤 거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부 장치에는 엔진부도 있고요. 유압부, 운전석, 카운터 웨이트는 작업 시 균형 유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부 장치, 선회 장치도 있네요. 그죠? 360도 회전을 할 수 있는 선회 장치도 상부 장치에 있고요. 하부 주행체에는 트랙과 롤러, 스프라켓 등등이 존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우리 시험에서 많이 예약이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붐의 종류가 좀 나오네요. 붐의 종류를 옵셋, 로터리, 원피스, 투피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버켓 붐의 종류에는 이제 옵셋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게 상부 회전체를 고정한 후 붐을 좌측 우측으로 60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대. 붐만. 이런 것들은 옵셋 붐이라고 하고, 작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겠죠. 또는 이제 좁은 도로의 양쪽 배수로 구축 등 특수 조건의 작업에 용이하다.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할 적에, 그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붐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로터리 붐이 있습니다. 로터리 붐. 우리가 잘 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빙글빙글 회전을 하면서 뭔가를 회전시키는 데 용도에 필요한 쪽에는 로터리 붐을 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피스 붐이 있네요. 원피스라고 하는 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의 틀로 붐을 형성시켜서 일반적인 작업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투피스, 두 개의 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의 틀로 붐을 형성시켜서 크램셀 적재, 굴착 깊이 등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 붐의 종류를 또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작업 장치의 종류가 나오네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굴착기에서는 이 앞에다가 이 어떤 부음을 작업 장치를 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종류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먼저 백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백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친구인데 굴착 방향이 운전사 쪽으로 끌어당기는 작업을 한다. 굴착 방향이 운전사 쪽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우리가 백업이라고 하고 이 장비보다 특징이 뭐요? 장비보다 낮은 지면 도랑 파기, 굴착 작업 및 토사를 싣는 작업 등의 아주 유용한 그런 작업 장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면 얘는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안쪽으로 파는 게 아니라 좀 멀어지는 거죠. 운전석에서 멀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위압 셔플이라고 하는데 셔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삽을 얘기합니다. 삽. 어떤 물건을 퍼서 떠 올리는 거. 그래서 유압 셔플이라고 표현하는데 버킷 굴착 방향이 백호의 굴착 방향과 반대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기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이번에는 장비보다 위쪽, 이 장비보다 위쪽에 있는 작업, 장비보다 아래쪽에 있는 작업할 적에 백호가 좋고 위쪽 작업은 유압 셔플이 좋고 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커라는 용어가 있는데 브레이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깬다는 개념이겠죠. 깬다는 거. 그래서 암석이나 이런 걸 아스팔트라든지 세말트 바퀴 등에 좀 사용하는데 이게 드드드드드득 거리면서 밑에 있는 이 돌을 깨는 이 돌을 깰 적에 끝에 있는 요 샌드위치를 치질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브레이커라고 하고요. 네, 크램쉘이라고 하십니다. 크램쉘. 크램쉘은 이 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쉘이라고 하는 것은 조개 껍데기 같은 게 조개. 조개 껍데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껍데기. 조개 껍데기 같은 걸 양쪽으로 이렇게 물어 올려 가지고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퍼내는 거. 그래서 조개 껍데기 모양처럼 버킷이 양쪽으로 벌려지고 닫히는 작업이 가능하며 수직, 굴토, 곡물 하역, 배수구, 굴착 및 청소 등에 유리하다. 크램쉘이라는 것도 이제 있다. 이런 거 작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젝터 버킷이라고 하는데 이젝터는 뭐냐면 뭔가 이젝터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버켓 말고 버켓 안쪽에 또 다른 혓바닥처럼 생긴 녀석이 있어서 진흙이나 이런 거를 퍼올릴 적에 이 진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녀석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진흙을 털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젝터 버킷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 작업 시 버켓 안에 붙어 있는 토사를 밀어내는 장치이며 점도가 높은 진흙 등의 굴착 작업이 아주 유리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드 클램프, 우드 그램프예요. 클램프가 아니라 그램플. 우리가 그램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잡아준다, 글로브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원목이나 전신주 등의 작업을 할 때 집게를 이용을 해서 운반 및 하역하는 작업을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우드 그래프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크래셔라고 하는 것이 크래셔. 무슨 이 크래셔는 뭡니까? 마치 개 다리처럼 그죠? 개의 엄지 발가락 같은 그죠? 앞발 같은 그런 집게를 가지고 있는데 물체를 부수는 장치네요. 이거 꽉꽉 눌러 가지고 네. 아주 힘이 좋습니다. 크래셔. 자, 컴팩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땅을 고르게 다지는 집안 다짐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 컴팩터. 예, 컴팩터. 퉁퉁퉁퉁 내리 찢는 거죠. 우리가 여성들 얼굴 화장할 적에 얼굴에다가 이게 꾹꾹꾹 누르는 거. 그거를 컴팩터라고도 얘기하나요?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용어가 좀 겹쳐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자, 어스오거라는 거. 어스오거. 파일 바퀴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게. 예, 파일 바퀴. 드릴처럼 생겨 가지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구멍을 파내는 이런 작업을 어스오거라고 합니다. 파일 바퀴 하기 전에 땅에 구멍을 파거나 유압 모터를 사용을 해서 스크루를 돌려서 전신줄을 박을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대단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굴삭기 하나 가지고요. 자, 파일 드라이버. 파일을
이제 넣는 거죠. 파일을 넣는 거. 주로 공사에서 흑마기 공사가 필요할 때 파일을 받거나 뺄 때 사용하는 장치다. 파일 드라이버. 예. 이제 파일을 그냥 이런 세부치를 그냥 쭉 밀어 넣는 거예요. 그죠? 땅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박아 가지고 뭐 물막이도 할 수 있고 흙막이 공사도 할 수 있고 그죠? 예, 요런 것들을 파일 드라이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 장치의 종류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한 8개의 작업 장치 종이 나와 있는데요. 백호, 유압 셔플, 브레이커, 크램셀, 이젝터 버켓, 우드 크램플, 크래셔, 컴팩트, 어쏘고, 파일 드라이버 등이 있는데 아마 우리 뭐 운전을 하고 계셨던 분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굴착기 운전을 좀 옆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 다양한 이 작업 장치를 보셨겠지만 뭐 시중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굴착기들은 뭐 100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작업 장치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잘 정리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나오네요. 상부 장치에 대한 이야기. 자, 상부 장치는 요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상부 장치라고 하고요.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것까지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카운터 웨이트, 카운터 웨이트. 무게중심 잡아주는 거죠. 앞뒤에 무게중심 잡아주는 거. 우리가 이제 지게차나 이런 것도 그런 거 할 수 있고, 뭐 기중기도 있고요. 예, 앞에 물건이 무게가 많이 나오는 거를 들어 올릴 적에는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쇠붙이를 달아 놓는데 그거를 우리가 카운터 웨이트 또는 밸런스 웨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평형추를 달아 놓는다. 선의 장치, 스윙 모터, 그다음에 피니언, 링기어, 스윙 모 레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안에 이렇게 상부 장치에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컨트롤 밸브라고 하는데 이 컨트롤 밸브는 이제 엔진에서 나온 유압을 엔진을 이용을 해서 유압을 만든 펌프를 이용해서 이 오일을 각종 아랫부분으로 그죠? 또는 필요한 부분으로 연결해 주는 것. 이러한 컨트롤 시스템을 있는 것을 이제 컨트롤 밸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류의 유압을 제어하는 메인 컨트롤 밸브. 네. 그다음에 센터 조인트가 있습니다. 중간을 연결해 주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압 펌프에서 공급되는 작동 오일을 하부 주행 모터로 공급해 주는 관의 이음을 얘기한다. 여기서도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이렇게 그죠? 센터 조인트가 있다는 얘기야. 센터 조인트. 그래서 밑에 있는 각종 주행 모터의 오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혈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혈관. 네, 그래서 작동률을 아래쪽으로 공급해주는 하나의 관이음이다. 이거를 우리는 센터 조인트다 이렇게 구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줄찾기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부위들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위의 구조에 대해서 잘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굴착기 하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한궤도의 굴착기 하부. 아까는 상부를 받고 이번은 하부를 본 거죠. 예, 뭐 같은 내용입니다. 다. 하부 롤러, 뭐 트레이 체인, 뭐 트랙 패드, 주행 모터, 트랙 조정기, 전방 아이들러, 상부 롤러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프론트 아이들러 여기에 프론트겠죠, 영어로. 이게 프론트 아이들러 좌측과 우측, 좌우 모두 트랙 프레임에 설치되어서 트랙의 장력을 조절하면서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뭐예요? 장력도 조정하면서 진행 방향을 유도하는데 이 아이들러가 좀 많이 쓰이고 있다. 리코일 스프링, 이것도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리코일 스프링, 충격 흡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시 전부 구동용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켰는데 여기서는 가렸어요.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는 이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리콜 스프링, 주행 시 앞에서 오는 전부 유동륜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서 하부 주행체 파손을 방지하고 트랙이 원활하게 회전시키도록 한다. 그죠? 또 균형 스프링이 있고요.
판스프링의 일종으로 양쪽 트랙의 프레임에 얹혀져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우리 승용차에서 스테이빌라이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테이빌라이저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균형 스프레잉, 밸런스 스프레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스프라켓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어떤 홈이 파져 있어서 동력을 전달하는 어떤 친구들을 얘기하는데 주행 모터에 장착되어 주행 모터의 동력을 트랙으로 전달한다. 트랙 장력의 과대 혹은 과소는 스프라켓 마모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을 스프라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요 주행 모터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프라켓 이런 식으로 모양되어 있는 거 그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스프라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행 모터는 여기에 있네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주행 모터가 전기식 모터가 아니라 유압 모터라는 거죠. 유압 모터. 그래서 좌우 트랙에 각각 한 개씩 있어서 두 개의 주행 모터가 설치되어 있다. 센터 조인트를 통해 센터 조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센터 조인트는 위에서 올라오는 유압을 아래로 연결해주는 관이음 중에 하나다. 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센터 중앙에서 이어지는 관이음이다, 조인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센터 조인트를 통해 받은 유압 에너지로 유압 모터가 회전하면서 무한 궤도 쫄착기의 주행 및 조향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라고 해서 주행 및 조향의 기능도 하고 있고요. 자, 트랙 장력 조정 장치. 트랙 장력. 이 트랙 장력은 좀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죠. 그래서 느슨하거나 팽팽하게 되면 이 트랙의 마모도, 이 스프라켓의 마모가 심각해지고 또 너무 느슨하면은 트랙이 벗겨지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장력 조절은 적당을 해야 됩니다. 그 적당의 간격이 얼마인지도 이따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장력 조정용 실린더에 뭐를 넣는다고요? 네, 그리스를 넣는다. 또는 조정 나사를 돌려서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를 넣는 타입과 조정 나사를 돌려서 조정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그리스를 넣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상부 롤러와 하부 롤러. 네, 이렇게 아주 이 굴착기 구조에 대한 디테일한 세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굴착기 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다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굴착기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좀 알고 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구조 문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부 롤러와 하부 롤러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트랙 프레임에 하나 내지는 한두 개 정도 있고요. 프론트 아이들러와 프로스켓 사이에 트랙이 늘어나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한다. 예. 프론트 아이들러는 요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스프라켓 사이, 그죠? 요 사이에서 이제 요 상부 롤러죠. 요거하고 얼마큼 처졌냐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트랙의 행진을 바르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부 롤러 아래쪽이죠. 하부 롤러 4개 내지는 5개 롤러가 설치되며 굴착기의 무게를 지지하고 있다. 예. 실제 굴착기의 무게를 주지하는 것은 하부 롤러예요. 그죠? 상부 롤러는 굴착기의 무게가 아니라 이 트랙에 지지를 해주는 정도만 해주고 있고요. 자, 트랙 프레임 몸체죠, 그냥. 하부 구동체의 몸체로서 균형 스프링, 스프라켓, 주행 모터, 트랙 아이들러, 상부 롤러 등이 이제 결합되고 있는 이 전체 몸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몸체.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바닥 이런 거를 이제 트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랙은 트랙 슈 고정 볼트, 링크, 핀, 더스트실이라는 것은 먼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들어주는 실을 얘기하는 거고 부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본문에서 좀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한 짚고 넘어가는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8번째. 자,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 이거 여러분들이 별표예요. 별표 뭐 5개 합니다, 이게.
예,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트랙의 구조보다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8, 9, 10번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 그 구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트랙이 벗겨지는 원인이 어떤 건가? 이 트랙이 벗겨진대요, 바깥으로. 그죠? 예. 고무 신발이 벗겨지듯이. 자, 1번 트랙의 정렬이 불량할 때, 예, 트랙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또 트랙의 긴도가 너무 클 때, 예, 이 긴도라는 말을 상당히 지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장력이에요. 유격, 뭐 틈, 예, 이런 거를 이제 긴도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트랙의 유격이 너무 클 때 발생할 수 있겠죠. 상부 롤러가 세 번째, 상부 롤러가 파손되거나 경사지에서 작업을 할 때 등에도 벗겨지고요. 리코일 스프링 장력이 약할 때, 리코일 스프링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있으면 장력이 약하고, 이 장력이 여기 있는 이 프론트 아이드 룰러를 미는 거거든요. 밀어서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 장력이 약하면 얘가 밀리겠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 많이 나와서 벨트가 밀리는 이런 증상들이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유동륜 스프라켓의 중심이 맞지 않을 때, 여기와 여기 중심이 맞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고속 주행 중 급선회시, 막 하다가 갑자기 커브를 털거나 그러면 장력이 약간 뭐 느슨해지게 되면 이게 벗겨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장력 조정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별표 5개를 주고 싶습니다. 자, 굴착기를 평지에 주차하고 전진하다가 정지시킵니다. 굴착기를 평지에서 뭐 정진하다가 정지를 시키는데, 이때는 정지할 적에 브레이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정지할 때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죠. 그냥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면 가다가 멈추면서 한쪽으로만, 그죠? 한쪽으로만 이게 장력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느슨하고 여기는 팽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행을 하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 줄찾기가 정차하도록 하면 한쪽으로 트랙이 밀리거나 쏠리는 현상 없이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 2, 3의 반복 조정해서 양쪽 트랙의 유격을 똑같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자, 요거 트랙의 유격은 얼마에서 얼마? 25에서 45. 트랙 조정하는 방법은 여긴 아이들로와 상부 룰러 사이를 자를 대서 이 자의 틈이 25에서 40mm 사이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굴착기의 경우 한쪽 트랙을 들어서 늘어지는 것을 점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방법도 있긴 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을 좀 하고 있고요. 자, 트랙 조정하는 방법, 이것도 별표 5개예요. 예. 구조보다 이런 거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트랙의 장력 조정은 장비를 집안 평평한 곳에 위치시키고, 트랙의 어저스트라는 것은 조정한다는 개념이에요. 조정해서 기계식과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 주입식이 있다. 너트식 조정 나사를 돌려서 하고, 그리스는 트랙의 프레임에 그리스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하면 전부 구동률이 이동해서 장력 트랙에 조정한다.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뭐 그려봤습니다. 한쪽은 그리스를 넣는 곳이고요, 한쪽은 빼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은 이 앞에 있는 아이들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장력이 팽팽해지는 그런 스타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방법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트랙의 슈의 종류네요. 트랙 슈. 예, 트랙 슈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슈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많죠. 네, 그림과 같이 곁들여서 볼 거예요. 1번에는 이제 단일 돌기 슈라고 해요. 단일 돌기 슈. 두 번째, 단일 돌기 슈. 단일 돌기라고 한다면 돌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견인력이 좋고 일렬의 돌기를 가지고 있는 슈. 그 다음에 반이중 돌기 슈.
반이중이라는 걸 하나의 돌기를 가지면서 반짜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일 돌기의 견인력과 이중 반이중 돌기슈네요. 단일 돌기의 견인력과 이중 돌기의 회전성을 갖추고 있어서 굴착 및 적재 작업에 적당하며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열로 돌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뭐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슈들이 뭐 고무슈라든지 뭐 안반용 슈라든지 스노우 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런 슈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긴 다 읽어드리는데 그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삼중돌기슈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집안이 견고한 작업 현장에 적당하고 회전성이 좋다 이렇게 나오네요. 고무슈 그다음에 고무슈는 이제 물컹물컹하니까요. 노면 보호에 아주 적당하겠죠. 네. 습지용 슈 여기 습지용 슈 삼각형이나 원형으로 만들어서 연역한 집안의 습지 작업에 적합하다. 평활 슈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노면 파괴를 억제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스노우 슈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눈길에 잘 작동할 수 있는 슈고 구멍을 뚫어서 눈이 잘 빠져나오게끔 만들었다.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얘기고, 안방용 슈 뭐 딱딱한 안반에 작업할 적에는 양쪽에 리브를 두어, 리브라고 하는 거는요 두꺼운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죠? 양쪽에 리브를 두었다는 얘기는 두꺼운 틀을 뒀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양쪽에 두꺼운 틀을 두어서 슈의 강도가 높고 가로 방향의 미끄럼이 적어서 안반 작업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굴삭기 구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굴삭기 슈까지 말씀드리면서 굴착기 구조에 대한 기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굴착기 주행 작업 및 작업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